대통령이 바보짓하고 정부가 멍청한 짓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왜 못 살고 경제가 왜 성장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서서히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몽상가인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폐색이 짙어가면 갈수록 마지막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들을 단호하게 심판해서 우리와 우리 청년의 미래를 새로이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국민이 키운 윤석열 후보, 자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입장합니다. 기호이던 윤석열, 기호이던 윤석열, 윤석열, 기호이던 윤석열.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윤석열.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내일을 바꾸는 국민의 선택. 기호 2번 윤석열. 국민의 행복을 챙기는 윤석열. 국민의 홍성에 산 국민 여러분, 우리의 사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다시 한번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국민이 키운 대통령입니다.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네, 3월 9일은 윤석열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네, 우리 홍성해상 국민 여러분, 3월 9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러분. 애국과 충절의 고장, 그리고 법과 원칙을 사랑하는 분들의 고장, 이 홍성 예산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충남 도청 소재지 이곳에서 뵙게 돼서 가슴 벅찹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 대통령! 사육신 성산문 선생,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과 김좌진 장군의 고장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니 감개가 무량하고, 왜 여러분께서 정치 초심자인 저를 부르고 여기까지 오도록 키워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여러분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까지 저를 키워주신 그 이유와
제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왜 정권 교체해야 됩니까?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실수로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40년 전, 50년 전에 낡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에 지금까지 사로잡혀 산 사람들이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려온 그 바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정권은 5년 동안 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무려 500조 이상의 돈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만들어냈습니까? 주 36시간 이상의 안정된 일자리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러분.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했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더 치솟았죠. 민주당 정권은 힘없는 서민,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 그들의 편이라고 주장했건만 이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어려운 분들이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의 실책이 아닙니다. 이건 고의입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이 잘못됐으면 즉각 바꿔야 되는데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고의라는 것입니다. 늘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허위 날조 공작과 국민에 대한 반복 세뇌를 거듭해 가면서 20년 집권, 50년 집권, 심지어는 100년 집권을 떠들면서 우리 사회를 서서히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 시키려는 이런 몽상가인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은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수의 몽상가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인민민주주의가 민주주의입니까?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입니까? 개인이 주요하고 개인의 인권과 개성과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정부의 본권력도 개인의 자유와 창의와 인권 앞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부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 정부는 아마 대원선을 돌파하거나 어떤 식의 정치적 타협을 해서 개헌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이거를 무슨 뭐 반공 포퓰리즘이니 이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펴온 국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 일부러 한 거지 절대 실책이 아닙니다. 멈춰!
이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좌파 사회 혁명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개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정당 맞습니까? 민주당의 의사결정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결정이 됩니까?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오다와 지시에 의원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의원들 어떻게 합니까? 공천 안 주고 자르고 왕따시키고 인격 모독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서고 우리 홍성 예산 국민들이 늘 따르고 있는 법과 원칙이 반드시 서지 않으면, 그리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소하지 않으면 경제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확실하게 서면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똑똑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경제가 번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대통령이 바보짓하고 정부가 멍청한 짓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왜 못 살고 경제가 왜 성장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경공업, 중공업으로 해서 60년대, 70년대 초기 경제성장을 해올 때는 우리 아무런 자본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장기 저리 자금을 빌려다가 차관을 들여다가 철강이다, 비료다, 화학이다, 꼭 필요한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배정하고 투자하고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도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도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옆에 붙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가르쳐야 될 수 있지만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듯이 정부는 이제 민간과 기업이 부를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건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또 세금으로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받아내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들과 기업에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이 고통은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 들어와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부터 피해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주택의 소유자가 안 되고 남의 집에 새들어 살거나 전부 임차인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정부의 핵심 실세가 쓴 책에도 나옵니다. 집 주인이 되면 보수화된다. 우리한테 표가 안 온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때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취소시키고 주택 공급을 안 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오래되면 이제 많이 고쳐 써야 되고 또 새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새로운 곳에 새로운 주택 수요가 나타나면 정부는 이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민간주택 공급도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국민을 편가르기 위해서 못 살게 만들고 못 사는 사람은 민주당 편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 다 알아버리셨죠? 또 이런 정권이 집권을 연장을 하면 우리의 삶과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아셨죠? 자, 이런 소수의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공직 나눠갖고 이권 나눠갖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정권의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골고루 정당하게 보상받고 나눠야 될 것을 소수가 이렇게 독점해서 이권을 챙기면 그게 바로 부정부패죠. 그렇죠? 이런 거는 법의 전문가 아닌 분들은 몰라도 상관없지만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법 부정부패인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엄단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번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간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8,500억을 챙겨가고 1조까지 받아먹을 수 있는 이게 부정부패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부정부패의 몸통을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낸 이 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과거 김대중의 민주당도 아니고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정치인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의 주역들이 현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설쳐대면 이 양식 있는 사람들은 위축돼서 길을 펴지 못합니다. 이번 3월 9일 여러분께서 단호히 심판해 주셔서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으로 협치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나가면서 경제 번영과 우리의 안보를 탄탄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오로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장악해서 이 권력을 계속 지속시키려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에 대한 세뇌 공작입니다. 이거는 좌파 혁명 세력이 늘 구사하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수법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들의 비리는 은폐하고 남의 과오는 먼지털만한 것도 태산처럼 만들고 없는 거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허위 조작 공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기만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오래된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홍성 예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리가 휘어지게 세법에 바쁘게 일하시던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이 매체를 장악을 해서 이런 공작을 하다 보면은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선거 막바지에 자신들의 정체가 국민들에게 이제 탄로나고 폐색이 짙어가면 갈수록 마지막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들을 단호하게 심판해서 우리와 우리 청년의 미래를 새로이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 이 홍성 내포리에 한국에너지공단과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이 홍성 예산지역이 우리 산업의 미래의 등대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 충남의 도읍인 홍성에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질 국립대학 부속병원이 반드시 들어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투철한 정부는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의 수요와 선택을 존중하고 국민의 의견을 늘 경청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고의적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거나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저와 국민의힘이 다음 정부를 맡아 우리 홍성 예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확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우리 예산 홍성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 앞에 나서서 멋진 헌법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께